워렌 버핏이 뭐라고 유언처럼 지금 계속 얘기하냐면 미국의 인덱스에다가 국가 전체 인덱스에다가 돈을 묻어놔라. 30년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몇 채 값이에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이 늦지 않았어요. 한 1, 2주 늦은 거예요. 네, 봉쇄를.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죠.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은 뭐 잘했기도 하고 그럼 먼저 코로나가 왜 자꾸 그 가을 겨울철 계속 이 세컨, 서드 웨이브 계속 온다고 계속 얘기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게 원래 팬데믹이 그러니까 백신이 없거나 인간의 그 항체가 없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인플루엔자죠. 그렇죠?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번을 해요. 팬데믹이 4번 정도 있었어요. 지난 100년 동안. 그렇죠. 스페인 독감하고 네. 그다음에 50년대에 아시아 독감, 네. 그리고 60년대 홍콩 독감, 그리고 네. 2009년에 신종플루. 네. 이 4번이 전 세계 팬데믹이고 동시에 뭐 백신이 없었던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전염병이 3번 패턴을 유행을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게 3번 패턴으로 가느냐, 혹은 3번이나 4번까지도 가거든요. 네. 그 이유는 요 때를 지나면 이게 이제 보통은 이렇게 가면 1년 6개월에서 2년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발병해서 그러면 이 안에 백신이 나오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집단 면역 체계를 형성하죠.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형성이 안 되면 5차도 가고 6차도 가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방어를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이 안 나오면 5차, 6차 계속 가는 거예요. 오히려 방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집단 감염이 안 되잖아요. 집단 늦으니까. 감염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지난 100년 동안 전염병을 보면 첫 번째는 국지적이고요. 네.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것은 2번째, 3번째. 그래서 피해 규모는 2차가 가장 크고요. 가을, 겨울이. 그리고 3차가 크고 1차가 제일 작아요. 뒤로 갈수록 더 커지네요. 커지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보통은 이제 봄철에 발원을 시작하는데 겨울 지나면서 그때는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바이러스의 최적의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바이러스가 죽지는 않는데 활동은 해요. 그러나 얘가 활동이나 뭐 이런 게 약해져요, 감염력이.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뭐 스텔스처럼 그래서 여름, 가을 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네. 2차 유행하기 때 그때까지 사람들이 옮기는 거예요. 전 세계로 그때. 전 세계에서 다 발원을 하죠. 다 진원지가 돼서. 그래서 규모상 전 세계 2차가 가장 큰 거예요. 2차가 가장 크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봄에 또 유행을 하죠. 3차 규모가 왜 2차보다 적냐? 2차에 많이 감염됐으니까. 그렇지.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전염병은 3번 일어나는데 이번은 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느냐? 어떤 착각이요? 왜냐면 한 번 하고 끝난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렇지. 조심하면 그렇죠. 이제 벌써 종식 얘기 나오잖아요. 전염병은 한 번만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전 세계에 퍼진 것은 2차였으니까. 그리고 3차는 제가 아까 붙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한 번으로 인식을 해요. 오케이. 2009년 신종플루도 우리 한 번 맞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대유행을. 그런데 이번은 왜 2번 맞는 거냐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앞으로는 전염병이 팬데믹이 오면 3번을 크게 다 맞아요. 어떤 전염병이 와도. 왜냐? 1차부터 대유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간단해요. 2009년에서 지금 12년 지났거든요. 네. 세계화가 더 많이 된 거예요. 맞아. 더 많은 사람이 빠르게 동시에 그냥. 그죠. 그러니까 1차부터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중국 안에서 또 여기서는 또 봉쇄도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가 그냥 전 세계로 팬데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을, 겨울이 반드시 와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지금보다 더 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더 클 수도 있거나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1차에 크게 팬데믹을 맞았으니까 규모상 비교하면 1차나 비슷하거나 2, 3차 합쳐니까 조금 많거나 그래서 그렇죠. 곡선으로는 요 정도로 우리가 느끼게 되죠. 2차도 1차만큼 또 크게 한 번 오는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이제 사그러들 거라고. 그렇죠. 왜냐면 바이러스가 계속 살아서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되게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 집
그 아무도 걸리는 사람 없이 아이들도 지키고 그러니까 잘 지키자. 그래서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어차피 약간 포기해야 돼. 포기를 해야 되죠. 나만 포기하는 거 아니고 전 세계가 포기하니까 다 같이 지금 다 같이 가라앉고 가라앉는 있어. 거죠. 그러면서 가라앉을 때 보면은 이 경제 활동이 가라앉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전의 일자리도 다시 같이 가라앉는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돈도 가라앉는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일반 개인들은 좀 뭘 준비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하면서 좀 먹고 사는 걸 좀 연구하고 있어야 될까요? 큰 틀에서 보면 1차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다 일어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고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뭐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 마스크라든지 네. 그다음에 손 세정제라든지 후반부 뭐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서민들이 소비하는 네.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도 보면 그렇죠. 생필품도 그렇고 서민들이 많이 먹는 뭐 라면도 많이 더 팔리고 네. 또 밖에 나가서 또 좋은 곳 가서 또 음주가무를 못 하니까 집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은 당연히 언택트가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되겠죠. 지속되겠죠. 그리고 1차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2차 때는 훨씬 더 손쉬워지는 거죠. 근데 2차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거기서부터 좀 더 나갈 거예요. 진화해서 그렇죠. 시스템을 갖추겠다. 네, 아예 갖추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한번 경험을 했고 조금 더 그 부분에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1차 때는 긴급한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이제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매출을 좀 이제 늘려보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는 언택트 환경은 결국 컨텐츠 문화거든요. 네. 컨텐츠를 네.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네. 그러시죠. 다이어트든 혹은 내가 뭐 방을 정리하는 거든 뭐 나름대로 맞아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패키지 혹은 컨텐츠를 잘 만든 분들은 얼마든지 이 언택트 상황을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예전부터 예측했는데 미래의 직업 중에 미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는 이게 이제 경계의 파괴거든요. 네, 네. 국경 간의 경계의 파괴죠. 공간의 경계의 파괴죠. 맞아요. 사실 시간의 경계의 파괴도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다가 마지막 하나의 돌파 경계가 뭐가 있냐면 언어 경계가 파괴가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인공지능 통번역 기술이 뛰어난데 네. 4, 5년 정도가 더 지나가면 거의 이제는 동시통역해요. 그렇죠. 얘가 언어 경계가 깨지는 거죠. 이것도 더 빨라질 더 빨라지죠.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빨라져요. 빨라지죠. 그러면 아까처럼 자기가 다이어트든 혹은 삶의 습관이든 코칭이든 감성이든 이 모든 것을 전 세계를 컨텐츠만 대상으로 있으면. 그렇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그 첫 번째 관문인 언택트 부분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경험을 시켜놓은 거예요. 박사님 왜 그 책은 왜 이번에 안 쓴 거예요? 왜 이거만 썼어요? 코로나의 발 티핑 포인트가 네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확히 1, 2년 내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다 틀고 네네. 내용은 이런 식으로 바뀔 것들이 예측되므로 네. 이런 준비를 하세요. 이 책은 반드시 나와야 되네. 그 책은 쓰고 안 있어요? 그래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어디 전에 갔어요? 원고를 넘기고 왔어요. 잘했어요. 그럼 다음에 이제 혹시 그 또 6월에 나오는 책 있으면 그때 또 말씀 나누고요. 네네네. 앞으로 지금 3년 대담한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의 상황을 좀 보면은요. 사람들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급격히 들었죠. 네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금융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첫 번째 뭐 굳이 이걸 뭐 이유라고 든다면 네. 금융 그 시장 투자 시장 자체가 네. 사실은 굉장히 그 위험성이 좀 줄어들었다. 이 말은 뭐 투자의 위험성이 줄어든 게 아니고 투기적 장에서 정상적인 투자적 장으로 지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요즘 주식 그 시장 상황이 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투기적 방식으로 투자를 하신 분도 있지만 네. 시간이 지나가면서 안정적으로 뭐 제도도 개선되고 시스템도 그렇죠. 개선되고 또 사람의 인식도 개선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관이나 다른 사람, 기관이나 이런 데는 파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주식 산다. 뭐 이런 카피로 막 나와요. 엄마 아빠가 개미지. 그렇죠, 개미죠. 네,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그 인식의 개선이 조금 나아졌다라는 게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학습 효과인 거죠.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핵심. 2008년에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어보니까 IMF를 겪어보니까 그때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면 이거 끝장난다 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을 겪어보니까
야,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거든요. 아, 나라도 안 망해. 망하고. 그러면 망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상승하더라. 맞아요. 상승해. 예, 그러니까 이 학습 효과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큰 폭의 변동성을 사람들이 기회로 본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또 하나는 사실 거꾸로 보면 주식 투자를 대체 투자로 굉장히 크게 인식한 거예요. 예를 들면 기존에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투자 그러면 그냥 부동산이잖아요. 네. 왜 부동산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투자 열풍이 오래되고 컸느냐? 맞아요. 주식은 투기장이라고 생각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주식하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막 뭐 부모님이 막 유언으로 막 남겨주고 뭐 이러니까 주식에 들어가면 다 망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그렇게 성숙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채권을 투자하겠어요. 뭐 우리가 뭐 금에다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밖에 없었다는 거죠. 개인은. 그런데 맞아요. 이제 시대에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인식도 좋아졌고 되게 투명해지고. 그렇죠. 투명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이나 그게 또 주요해요. 그게 주요해요. 그리고 해외 주식 중에서 주식만이 아니라 틀은 주식 시장에서 거래인데 금에도 투자할 수 있고 오일에도 투자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늘어다 보니까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맞아요. 주식 시장이 위험하지만 하는 이유는 100세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1차 베이비 세대 쭉 은퇴를 이제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은퇴한 이후에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 가지의 케이스들을 잘된 네. 케이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이제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세대들이 특별히 제 2차 베이비모 세대가 먼저고요. 그 이전의 세대도 학습 효과가 생긴 거예요. 즉 최고의 첫 번째 결론이 뭐냐? 도저히 이거는 소득 효과만으로 안 된다. 안 되지. 그리고 내가 20, 30대부터 시작해서 은퇴 전까지 모은 돈만 가지고 저축만으로는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이 내가 모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어떠한 특정한 한 기둥은 만들 수 있다. 라는 어떤 그 인식 혹은 긴급함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리면서 아하. 이번에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이제 기회가 왔을 때 네. 아마 열풍이 시작됐다. 시간이 진짜 너무 없고 그게 사실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교실에서 하니까 너무 잘했죠. 조금은 이제 갈수록 이제 좀 그 아이템이 없어지는 느낌이어서 입 때문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손과 전체의 리듬 때문에 빠져드는 거야. 근데 영상이 좋아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 제가 말하는 영어 문장의 다음 단어를 아이가 teaching이라고 말하고 How do I keep them motivated for the long run? The honest answer is military training and we train start over again. Because they don't believe that failure is a permanent condition. But the